선생님들과 비비적거리면서 국영수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딴 걸 뭐라 배워요. 영어는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거고, 수학은 나중에 돈 세면서 배우는 거고, 국어는 그냥 그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얘기하면 배우는 거잖아. 이게 뭐 필요합니까? 학교로 뭐가 그것 때문에. 부자의 공식이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이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인생의 멘토이자 아이돌인 로버트 기요사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분이 방한을 하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할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한 명을 말하라 하면 저는 단연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제가 2000년 그러니까 24년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서울에 있는 어떤 만화방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인생 책이었죠. 아마 그의 가르침을 얻지 못했으면은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뭐 직장 노예 같은 거 하면서 올해 부장 승진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생각해도 비참한 삶이네요. 감사합니다. 기요사키 선생님. 그가 나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빨리 이 봉급 생활자를 벗어나가지고 B와 I, 사업가와 투자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래야지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저에게 방향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야, 이거를 하려면 말이야 배울 게 4개가 있어. 회계, 시장, 투자, 법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방한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10월 4일, 10월 5일 송도였거든요. 왜 송도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내고 VIP 티켓 사가지고 갔습니다. 일단 간 목적은요, 내 인생의 은희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 목적이었고, 그리고 기왕 간 김에 기요사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강연을 하시면은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강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그거를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개 레슨을 만들어 봤죠. 첫 번째, 실수를 많이 하라. 그거가 첫 번째 레슨입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거지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는 매우 적고요. 저는 0.1%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가난한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망쳤고 우리를 이미 망쳤습니다. 가난뱅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은 혼자서 풀어야 된다. 이런 멍청한 것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 가난할까? 부자의 태도, 마인드, 능력, 실천력, 요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생님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몇 년, 10년, 15년 동안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시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애가 없지만 애를 낳으면 학교에 보내기 싫습니다. 도대체 왜? 기요사키가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들은 답은 다 알고 있고 실수는 안 하지만 하는 거, 그러니까 they do nothing 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뭔가 계속 하고 실수하고 깨지고 그 깨진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거기서 더 현명해집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바꿔야 하는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이 말을 하죠. There are no mistakes in life, just learning opportunities. 인생에 실수는 없다.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In the real world, the smartest people are people who make mistakes and learn. 진짜 세상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고 배우는 사람이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다. In school, the smartest people don't make mistakes. 학교에서 가장 칭찬받는 친구들은 실수를 안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을 배워라라는 말씀하셨는데요. 1974년 그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난한 아빠가 친부이죠. 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공군에서 비행기 타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에어라인에 가가지고 파일럿을 하는 게 어때? 라고 조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 그 친구의 아버지죠. 부자 아빠는 야, 너 영업을 배워야지 임마 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로버트는 부자 아빠의 말을 듣고 제록스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제록스가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아빠는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일즈맥 영업쟁이가 되더니 부끄러워, 쪽팔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자 아빠가 옳았죠. 일단 영업을 하면은 거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업 능력은 자본가의 가장 중요한, 가장 훌륭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훌륭한 거 만들어봤자 못 팔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못 파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사람들이 강의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강의도 팔고 VOD도 팔고 유튜브도 팔고 다 책도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글도 잘 쓰는 사람도 많고 투자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나는 베스트 셀링 어퍼지 베스트 라이팅 어퍼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글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나 이 책이 글을 훨씬 더 잘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4천만 부 팔렸거든요. 이 책이. 본인은 베스트 셀링 어퍼다, 베스트 라이팅 어퍼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업은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를 파는 것, 그리고 내 팀을 파는 것, 그리고 이제 내 딜을 팔고 내 비전과 아이디어를 파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못하면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 사업가로 성공 못하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죠. 중요한 레슨이었습니다. 네, 영업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는 어디에 투자하는가?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겠죠. 이분이 지금 돈을 어디다가 넣었는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 부채는 지금 260조 달러이고 국채는 90일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97년에 내고 2017년에 20년 에디션을 내셨거든요. 당시 2017년에 미국 국채가 20조 달러였습니다. 그 책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냐? 35조 달러입니다. What the fuck? 그렇죠. 7년 만에 20조 달러의 부채가 35조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가 부채일 뿐이고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는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 은행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파산하게 되면은 한국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0센트짜리 동전과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시고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10달러 지폐라고 하겠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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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rong, wrong, wrong 하면서 10달러 지폐는 fake money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50센트짜리가 70년 전에 만든 은화였더라고요. 그 은화의 가치가 지금 15달러이다. 그리고 요 10달러짜리 지폐는 계속 10달러이고 10달러짜리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물 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1만 채가 넘고요. 그리고 유정, 그러니까 오일이 나오는, 석유가 나오는 오일 웰스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가축, 그러니까 뭐 소, 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계시고요. 훌륭하십니다. 미래 고기 너무 좋아. 리튬 광산, 리튬 필요하죠. 우리 2차 전지 만들 때. 삼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런 거를 주로 가지고 계시고요. 재밌게도 비트코인은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레슨, 부자가 되려면 부채를 마스터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도 여기 가기 전에는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참고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채가 12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정도 되겠네요. 1.8조인가? 1.7조? 그 정도 됩니다. 자, 좋은 부채는 남이 갚아주는 부채이다. 나쁜 부채는 내가 갚는 부채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대출이자가 4%이다. 근데 월세 수익률이 8%이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월세로 그 부채 이자를 전부 다 충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좋은 부채인데 내가 연끌을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쁜 부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부채를 잘 다루면은 무한대 ROI의 자산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셨는데 본인이 옛날에 2천만 달러 건물을 사셨는데 400만 불만 성금을 냈는데 그것도 대출 받아서 냈고 그리고 가가지고 뚝딱뚝딱 집을 고쳐가지고 몇 달 만에 4천만 불을 받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잔금을 안 내고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 돈 하나도 없이 1,600만 불을 버셨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딜들은 잘 찾아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도 다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우리 동네 없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한국은 그런 거 없어. 네가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이게 왜 없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런 딜들이 매일 모든 곳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딜들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IMF 때 같은 경우는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 돈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눈을 쫙 떠가지고 이런 딜들을 찾을 준비를 하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ROI가 무한대인 그런 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엔 700~800명 정도 오셨는데 이제 VIP 티켓이 300명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서 2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이것들을 왜 와 하셨는데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기요사키가 중국과 공산당을 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은 중국에서 초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기요사키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이 가깝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국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행사가 송도에서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송도가 인천공항에 가깝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한에서 오셨는데 아파트가 800채이십니다. 네, 딱 보면은 그냥 시장에서 돼지를 잡으실 것처럼 생기신 이분. 그러니까 중국에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저랑 같이 강연을 들은 제 친구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도 선전에 살고 있어요. 친구는 이것 때문에만 온 건 아니고 이것저것 딴 거 하다가 겸사겸사 이제 들렸는데 이거는 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요렇게 했습니다. 늘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사고 하다 보니까 800채가 되었다. 코로나 때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도 100채 이상 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월세 수익률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는 똑같고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오피스텔 사고 해가지고 지금 800채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중국 형님 멋집니다. 제가 위챗을 받아놨는데 우한에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가야죠. 이분은 한국어를 못하고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레슨.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실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에서 사업가, 투자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법인의 마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인의 마법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는 부자들을 보호해주는 세금 구멍들이 존재하고 오프쇼어 법인,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일부를 해외에 파킹한다든지 이런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법인을 만드는 거겠죠. 제가 이거를 가져갔는데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버는 사람이다 하면 종합소득세가 5,660만 원이죠. 법인세는 그 2억이면 10%니까 2천만 원입니다. 와, 그럼 법인이 3,660만 원 덜 내는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덜 냅니다. 왜냐하면은 봉급을 받은 사람은요 2억을 받고 5,660만 원 뜯긴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은요 2억 가지고 지출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남은 것에서 10%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는 이 법인 쪽이 개인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어이 미국 CEO들아, 네 비서보다 세율 높은 놈 있으면은 나오면 내가 100만 불 줄게. 나와봐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미국 CEO들은 비서들보다 세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네, 책에서도 이제 뭐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거두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어차피 부자들은 다 피하고 중산층들만 피해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비도덕적이냐? 저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든지 더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에 승리를 해야죠. 이런 것까지 하는데 왜 세금까지 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왜 또 세금까지 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6번째, 사업을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아래 삼각형을 유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사업에 성공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핵심은 결국은 팀 리더십 미션이라고 나왔는데, 미션이라는 게 사명감이죠. 여기서는 내가 뭘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does God want? 그러니까 신이 나를 뭐를 하고 싶기 바라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Make people richer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다 부자로 만드는 거. 저도 참고로 똑같습니다. 제 핵심 가치 사명감은 Make people richer입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 때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 이제 엔지니어들이겠죠. 그리고 법률을 잘 다루는 사람, 변호사들 또는 뭐 법리사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변리사들, 그리고 현금 흐름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회계 격리 이런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IT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발자 이런 사람들, 이런 게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잘 이루면은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굴리거나 아니면 조직에 속해 있으면은 여러분의 조직에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손이 하는 것은 머리가 기억한다. What the hand does the mind remembers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뭐 주로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10에서 20%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일을 뭐 한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가장 기억이 많이 되는 게 내가 배운 거를 정리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거, 그게 가장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참고로 이 내용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라는 게임이 존재한다는 건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 책을 본 지 25년 만에 이 게임을 해봤는데, 전 솔직히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뭐 기요사키가 게임 팔고 싶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회계, 시장, 투자 법을 체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훌륭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본가라서 이게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보니까 이거를 버벅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게 뭐야, 숫자 웩, 회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짜증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와, 신기하네, 이런 걸 게임에서 대박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저도 배운 게 있었지만, 자본가 마인드가 없는 어른, 그리고 특히 집에 애가 있으시면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이 캐슈라는 게임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아니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 캐슈로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싫어도 강제로 하게 만들고, 아들 일로 와, 야 이제 우리 5시간 이거 한다, 너 이거 나한테 못 이기면 못 나가. 아빠 이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라고요. 지금 애들이 그 나이에 선생님들과 비비적거리면서 국영수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딴 거 뭐라 배워요. 영어는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거고, 수학은 나중에 돈 세면서 배우는 거고, 국어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얘기하면 배우는 거잖아. 이게 뭐 필요합니까? 학교로 뭐가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자연스럽게 자본가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제가 보기엔 캐시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전 참고로 이제 쿠팡에서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7만 원 정도였고, 한국어 버전이 17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쿠팡에서 보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자본주의 마인드를 착장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마인드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말을 잘 못하고 다닙니다. 기요사키는 나는 베트남에서 총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 나는 수많은 베트콩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금융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맞서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하신 게 아닙니다. 한 150번 정도 하셨어요. 짧은 강연에서. 그리고 그는 해리스와 바이든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자기 친부인 가난한 아빠도 멍청한 공산주의자, he was a stupid communist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공산주의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 이거를 stupid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은 전형적인 노예 마인드를 키우는 교육임에 100% 찬성합니다. 사회에 늘 대체할 수 있는 부속품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기를 좀 내겠습니다. 절대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공산주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국민을 대규모로 학살한 정권은 모두 공산주의였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학살이 많았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을 쳐 죽이자 식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매우 못됐지만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자기 자국민들을 자기 아이디올로기에 좀 다르다 해서 때려 죽이는 거는 공산주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창의력을 앗아갑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기요사키는 당신들 대한민국 북쪽에 핵을 가진 공산 세력이 있다.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요사키 선생님. 딱 이 그림 보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당신의 선택입니다. 요약. 부자의 공식이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이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실수와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게 사실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영업을 잘하게 되겠죠. 영업은 그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현명한 투자랑 좋은 부채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이 풍부한 진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금으로 뺏기지 않으려면은 사업체를 만들어야겠죠. 그 사업체가 성공하려면은 사명감, 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뭐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가의 마인드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캐시플로우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계, 시장, 투자 그리고 법을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직감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기요사키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미국에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분을 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뻤고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슬펐습니다. 어쨌든 기요사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